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에는 검은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치 밤하늘처럼 깊고 무성한 대나무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사람들은 좀처럼 그 깊은 곳을 탐험하지 않았다. 이 숲은 마치 감춰진 비밀을 간직한 듯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순창에는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검은 대나무 숲에 관한 것이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숲은 순창 지방이 용맹한 장수였던 이도현 장군의 영혼이 담긴 곳이라고 했다. 이도현 장군은 매우 의로우며 지혜로웠고 백성을 위한 마음이 지극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순창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소원이 담긴 검은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대나무의 검은색은 장군의 강직함과 결단력을 상징하였고 그 해가 달이 지나도 대나무는 그 빛깔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숲을 장군 대나무 숲이라 불렀고 그곳에서 예의를 갖춰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던 탐관오리가 순창에 나타났다. 그는 숲의 전설을 비웃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탐관오리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비하고도 위험 있는 검은 대나무들이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길을 잃게 되었고 숲의 기운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 대해 다시금 경외감을 품게 되었다. 그곳은 단순히 대나무가 우거진 곳이 아니라 이도현 장군의 정신과 순창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염원이 담긴 성스러운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숲은 순창 지역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 순창의 사람들은 대나무 숲 근처에 다가가면 손을 맞잡고 장군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숲이 언제나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순창 사람들 간에 깊은 연결고리처럼 남아있으며 이야기를 들은 외지인들 또한 순창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을 품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진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별빛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빛강은 그 이름처럼 밤하늘의 별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강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 강물에 작은 소망을 담아 비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진주 마을에는 소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별빛강을 찾곤 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란이었고 그녀의 소원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아란이는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죠. 아란이는 별빛강의 전설을 믿고 어느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밤에 조심스럽게 강을 찾아갔습니다. 아란이는 별빛이 일렁이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작고 소중한 소망을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강물의 흐름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며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강물 위로 반짝이는 물결이 소리 없는 노래처럼 아란이의 주위를 감쌌고 그 순간 아란이는 부모님의 따뜻했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 앞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란이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란아,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가 슬퍼할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아란이는 부모님과의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별빛강이 주는 이 기적 같은 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로 아란이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강의 기적에 대해 전했습니다. 별빛강은 아란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강의 존재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란이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별빛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와 별빛강의 전설은 진주,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별빛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희망과 꿈을 주는 신비한 강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란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충주의 아름다운 호수옆 작은 마을에는 민속 의상처럼 아름다운 백옥, 빛 연꽃들이 호수에 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 사이에서 연꽃의 마을이라 불리었고, 이 연꽃들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마다 호수를 감싼 옅은 안개 속에서 연꽃의 순백 빛깔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졌고, 호수 표면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천상의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꽃들은 그저 평범한 꽃이 아니라 물의 정령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합니다. 어느 해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충주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화였고, 그녀는 먼 곳에서 왔으며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 속 연꽃들을 직접 보고 싶어 잠시 길을 나선 여행자였습니다. 윤화는 바로 호수로 향했고, 연꽃들의 기운에 감화되어 머물고 있는 동안 더욱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윤화가 호수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호수에서 나온 연꽃의 비밀을 아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윤화에게 이 연꽃들이 매년 자정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내려와 연못에 피어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윤화는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들의 비밀을 꼭 지키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윤화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연꽃과 그 마을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고, 이에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윤화는 연꽃의 순수함을 본받아 자연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날이 갈수록 번영하였고, 연꽃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화가 마지막으로 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것을 당부하며 기념으로 연꽃을 형상화한 장식품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윤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 쥐일, 그녀가 떠난 다음 해에도 연못 위의 연꽃들은 더 환하게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윤화가 떠난 후에도 마을과 연꽃의 전설은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연꽃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충주 지역의 신비로운 동화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김해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슨 단순한 산책로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대나무 숲은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을 발하여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빛이 대나무 숲의 정령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는 자연의 신비를 말해주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비로움 외에도 숲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원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초원은 유난히도 자연을 사랑했으며 특히 대나무 숲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학교가 끝난 후 항상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초원은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대나무가 너무 높고 빽빽했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 없었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초원은 조금씩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와 같았지만 동시에 인내심을 가지고 초원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초원은 오직 그 소리를 의지해 걸어갔습니다. 멜로디는 더욱더 밝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원의 눈앞에는 한 무리의 작은 불빛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빛들은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것들이 바로 숲의 정령들이었습니다. 정령들은 초원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의 길을 밝혀주었으며 그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초원은 그제서야 이야기에서만 듣던 숲의 정령들이 실제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초원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정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원은 어른이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김해의 대나무 숲과 그 신비로운 정령들을 간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고, 오늘날에도 김해의 그 특별한 대나무 숲은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산의 깊은 숲 속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이 가득하여 숲을 찾는 자마다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한다. 양산 사람들은 그 숲을 영혼의 숲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가졌다. 숲 속에는 전설의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숲의 수호자 역할을 했고 숲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숲을 해치지 않도록 조용히 감시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준수는 어른들이 영혼의 숲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숲을 항상 궁금해했고 그곳에 가보길 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어둠과 전설의 호랑이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준수의 호기심은 막을 수 없었다. 준수는 한밤중에 몰래 숲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동이 트기 직전에 숲으로 들어갔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속삭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고 새벽의 이슬은 마치 마법처럼 그의 발걸음을 따라 반짝였다. 숲을 걷다 보니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다. 연못가에는 전설의 호랑이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준수는 호랑이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으나 그 이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누르고 가까이 다가갔다. 호랑이는 준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 나는 준수라고 해. 너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말한 전설의 호랑이니? 호랑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나는 이 숲의 지킴이 여기를 찾는 자들에게 숲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호랑이는 준수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숲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장소로 마음이 맑은 자만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숲의 풍요로움과 위험을 전하고 존경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말했다. 준수는 호랑이와의 대화를 통해 자연의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숲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간직하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후로 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사람들은 숲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숲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전설의 호랑이는 숲을 지키는 존재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